의원이 박규타 의원입니다. 형 반갑습니다. 네. 자부심 가운데도 제11회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에 참석해 부의장님을 비롯한 청수 의원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전 부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대진 대변인하고 윤종호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는 CP의 중국 계신 언론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북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지난 1년 성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만 의장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현재 부조적인 관계로 의장 직무 대리 제가 성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흔들림 없이 최우선의 과제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의 성공적인 개최와 조속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더 나은 도민의 삶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제12대 후반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하니 지난 1년간 우리 모두의 교육, 우리 모두를 위한 의회가 되도록 집중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에이펙 정부 지원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비 1,951억 원을 포함한 총 2,8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대형 산불이 확산되자 박성만 의장 주재로 긴급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설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예산, 인력, 물자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산불 피해 복구의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포인트 휴명에서 산불 피해 긴급 지원 1,000억 원을 포함한 2,229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여 피해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주심으로 산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산불 피해 지역 현장 확인을 통해 임시주택의 불편 사항과 농기계 대여 등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 개최한 2025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는 본 회의장에서 성공 개최 퍼포먼스로 도민이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인프라 확충, 안전 대책 점검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발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으로 정책 지원관 1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의원 60명의 절반인 30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입법 정책 역량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팀 신설, SNS 등 뉴미디어 분야를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의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디지털 지방의회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정자료, 회의로 의안 정보 등을 공개하여 모바일로도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박승만 의장 공약 사항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도의 이외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민과 언론, 각 폭넓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3건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 다양한 조례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40여 건의 도민 생활에 적절한 조례를 안으로 보는 조례로 제작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알차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학생과 도의원이 함께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은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96.5%의 높은 이해도로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629건의 조치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충실하게 이행하여 도정 발전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24명의 도의원이 95건에 대한 도정 질문을 하였으며 5분 자유 발언도 9회에 걸쳐서 32명의 도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해결 방안 제시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를 구현한 이위에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연구단체와 연구용역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4건의 연구용역 중에 8건은 정책 지원과 관련된 조례 발의와 예산 확보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간 성과 보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새로운 1년 주요 의정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경북 현안 과제,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대응 추진 관련, 새 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분야별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 안정대책과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에 관련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부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로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될 전망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과 민세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등으로 민생경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에 대한 노력과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대형 산불 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중대본 복구계획 최종이 확정되어 총 1조 8천억 원의 규모의 피해 복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 건의와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도 이외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포스터 에이펙 준비 관련.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제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북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최 이후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서 포스트 에이펙을 위한 사전 준비로 경북 문화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업 대전환 성공 지원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관련. 농업 대전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 영농과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수산 분야는 스마트 양식 기반과 해양 해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어민의 미래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파 활동을 전개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지원 관련 총 14조 규모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국가 물류체계 혁신의 거점이 될 경북 최대의 현안 사업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와 추진에 따라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통합신공항 개항과 관련된 배후 물류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모두가 안전한 교육 관리. 올해는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고등학생 3명이 동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학생과 교원의 물리적, 정서적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언론을 걸어온 길에 비해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많은 비가 내려 다시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큰 비가 없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 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가 새로운 불안과 긴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남은 1년이 아니고 새로운 1년이라는 다짐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추진에도 착실히 준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상북도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 의회만의 특별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뭔가 하나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부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 사실 국정기조, 국정과제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지방자치단체는 긴장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발빠르게 지난 13일 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습회의를 통해서 조기 대선 과정에 우리 경상북도가 공약사항으로 제출했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 또 추진 계획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현재 가장 우리 현안 사업인 우리 산불 피해 지역 복구비 또 에이펙 관련 지원사 저출생 극복 SOS 사업 등등 분야별 국정과제 이런 부분과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22개 시군의 특화된 사업,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모두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담아내야 된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자치 분권이라든지 규제 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앞서가 같이 추진을 해줘야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부분을 현재 새 정부에 강하게 우리 경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정과제에 반영을 하도록 우리 지평구 또 지역 정치권 대상으로 해서 협력 기반을 우리가 구축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지만 이 새 정부에 하나도 안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반영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사실 배진석 부의장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통합에 동참을 했고, 그 동참에 따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이해 부족, 또 우리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방 행정 방안에 대한 국정 과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향도 모색을 하고, 또 그 모색에 따른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재추진할 수 있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 대구를 제외하고도 지금 다른 시도 몇 군데도 현재 통합의 방향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새 정부가 앞으로 국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월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산불 피해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가 5개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 지자체별로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정산 이전 관련된 그 예산을 확보해 게 있어서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청송이나 영덕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기체를 발행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의회에서 좀 중심을 잡아서 좀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항상 뭔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데, 산불이나 우리 지진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관련 특위는 상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을 상시로 좀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 초유의 대형 산불에 대해서 피해 입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질문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의회나 또 우리 도나 사실 이 피해 복구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피해 입은 지역의 주민들, 우리 도민들은 생각하고 피부로 느낄 때는 정말 역부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사실 충족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결국은 초유의 이 산불 피해액도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피해액도 결국은 다 충족이 되느냐, 그 돈은 예상도 충족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별법을 마련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5분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산불 피해 지원 특위에서 아마 6월에 이 회의를 하면서 5건의 특별법에 대한 이 특별법을 아마 심사를 착수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국회 산불특위가 활동 기간이 10월 말로 끝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의회가 나서서 국회를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법안특위 소위원장으로 7명 의원 중에 아마 소위원장이 임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인데 임미애 의원이 특위위원회 법안 소위위원장이고 또 우리 산불피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거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5분입니다. 그리고 또 소위에 들어가신 분이 3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특위가 해산되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또 건의를 또 부탁을 사정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법안 소위위원장 그것도 모자란다면은 각 당의 원내대표 모든 분들을 만나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서 우리 피해 입은 도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재난 특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단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재난에 따르는 우리 특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우리 여 대표님을 잠시만 기회 드릴게요. 네. 김대겸 고문님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유수원 통신사 김대백입니다. 우리 10월에 세계적인 행사가 물론 국가 주도이긴 하지만은 우리 경북 경주에서 마침 열립니다. 이 포스트 에이펙을 위해서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그 사업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경북도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짧게나마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지역 이런 웨이팩 자체가 또 제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성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도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행사 하나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마치고 난 다음 사후에 오는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앞에 에이펙을 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 부산 2005년도죠. 부산 에이펙이 바로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 말해서 뭐냐면은 에이펙을 위해서 구축된 인프라를 그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에이펙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누리만 정관해가지고 그 에이펙 기념관 또 정상회의장 이런 부분들이 관광 명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가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경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산은 광역시지만 우리 도로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22개 시군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문화,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금 경북연구원에 포스트 에이펙 사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서 포스트 에이펙으로서 세계인들이 경북을 찾아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에이펙이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경주 출신인 우리 부회장님께서 경주의 희망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훈 대표님은 한번 하시고 저 어디에 말씀드린지 우리 성규 대표님, 본부장님 오다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12대 후반기 1년 의정활동 성과 보고에 안에 내용도 충실하고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재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최근 몇 년지간에 안동이라는 이 지역에서 2번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그 지속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보통 원래도 보통 그 했을 때 2조 3천억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따른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머리를 맞대고 뭔가 향후 이런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고 지금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포항의 지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포항 50만 시민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만약에 대법원에서 졌을 경우에는 지진은 일어나고 50만 그 시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그 의회 차원과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이 앞에 일어난 어떤 그런 그 재난에 대해서 좀 의회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도의회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지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 여러 가지에서 오늘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1심에서는 참 받아들여졌습니다만 2심에서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50만 포항 시민들에 대한 그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은 사실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피라는 그 자체가 조사연구의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279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 이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법에 쉽게 말해서 법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포항 시민의 그 안타까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를 역시 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은 사실은 기능만 따져보면 아주 영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역할은 아주 저는 생각하면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과거에 또 다른 의회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동 산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에도 계속 조명이 아마 되었습니다. 결국은 산불에 대한 매뉴얼이 너무 오래전의 매뉴얼을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그냥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서 결국은 그 복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걸 바꿔나가고 또 관리하는 기관은 사실은 산림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거는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줘야지만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변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예약되어 있는 경북시의 서인규 본부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1년 의정활동 선거 보고에는 참 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와서 참석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니 참 언론인들한테 참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이 상임위원장님 분들이라도 자리를 배설하셔서 이 선거 보고에 뭐 경청이나 여타 또 이래 언론인들의 이 다양한 의견을 같이 공감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진짜 아쉽고 또 이제 1년 후반기 1년 성과라는 것 중에 또 성과로 보면은 여장 공석 2개월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가는지 뭐 의회 남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속사를 뭐 부회장 직무 대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이 질문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우리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먼저 우리 260만 도민 여러분들께 참 걱정을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 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항상 1년 성과 보고회를 할 때는 우리 다른 상임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참석을 늘 아내가 왔다가 보니까 오늘 요번에도 저희들이 사실 상임위원장님들 오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를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1년 뒤에 성과 보고회 할 때는 꼭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해서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또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안 나왔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라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도의회는 또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위원님들, 특히 모든 각자 분야에서 위원회 역할을 하고 또 부의장들이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도의회는 흔들림 없이 우리 도민이 현재나 앞으로나 걱정 없이 도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이 추후에 우리 의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여튼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시는 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는 그 관심과 격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의회를 잘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수들보 윤건수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격감하고 있는데 오늘 도의회 차원에서 인구 문제가 언급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깊이 아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100여만 명입니다. 앞으로 그 40년 보면 통약이 한 3,600만 명 줄어들고 이 비추어 경북 도의 현재 250만 명에 앞으로 약 한 10년 후면 236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발빠른 기사도 있지만 세계 추세가 미국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일부 지자체에서도 벌써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 미얀마 난민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발표했다가 몰매를 맞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혼자만으로 힘으로 해서는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각 그 지자체가 이와 같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똑같은 조건. 사실 조금 전에 상세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우리 집행부와 지금 서로 공조해가지고 저출생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우리 예산 추경을 할 때 사실 뭉티기 추경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업이 나와야
예산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나와야 서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철우 지사께서 뭉티리 예산 200억을 아무도 묻지도 말고 한번 믿고 집행부를 믿고 저출생을 위해서 의회에서 한번 믿고 한번 도와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사실 두 말 안 하고 그 예산을 통과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뿐만 아니고 저출생 관련된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해결하는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같이 조례도 만들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단순간에 이게 뭐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아마 작년이죠.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상을 4개를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 그 자체만 해도 왜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늘었고 인구도 조금 늘었고 자 인구가 늘었는 게 아니고 출생애도 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에서 상을 4개나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직까지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아까 걱정하시는 만큼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경북이 출생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더 질문이 계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부의장실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예전에 그 도기호 의원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성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